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참치형과 함께 이 포스코 홀딩스 이거 지금 40만 원 정도 이제 이탈을 해줬는데 이거 과연 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도 되겠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포스코 홀딩스 왜 투자를 결정을 하셨는지. 단순히 유튜버들이 뭐 포스코 홀딩스 좋다 카더라, 주위 사람들이 야 포스코 홀딩스 이거 나중에 100만 원 이상 간대, 200만 원 이상 간대, 300만 원 이상 간대, 이래서 단순히 그런 논리로 투자를 하신 겁니까? 왜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런 지금 하락을 주는 상황에서도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과연 뭐라는 거지, 그게 과연. 자,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2차 전지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서 고수익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어딜까요?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살짝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 업스트림 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드 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미드 그리고 다운스트림. 그럼 업스트림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핵심 원자재인 소재들이 있을 거란 거죠. 소재들. 미드에서는 뭐 이런 양극할 물질이라든지 음극할 물질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셀 제조를 위한 그런 이제 중간 단계의 소재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다운스트림에서는 뭡니까? 이제 배터리 팩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완성차를 비롯하는 이런 고객사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까?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할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까?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배터리는 오히려 만들기 쉬워요.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여기가 수익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 업스트림 쪽이 앞으로는 기술적 장벽도 높고요,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 포스코 홀딩스와 같이 이런 경쟁력을 갖춘 소재사들이 앞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저 포스코 홀딩스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아니 배터리 아저씨가 사라고 하니까 이래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7월 달에 저가 30 몇만 원 하던 주가가 76만 4천 원까지 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이런 이제 업스트림 영역에서 2030년까지 리튬을 몇만 톤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42만 톤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030년 기준으로 지금 앨범 알이 8만 톤 정도 이제 생산을 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엄청난 양이죠. 뭐 여기서는 여러 가지 뭐 안에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드락, 뭐 광석 리튬, 염수 리튬, 비전통 자원, 포스코 홀딩스가 또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는 점토 리튬, 지금 미국에 엄청난 그 매장량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기술력이 있어야 이게 리튬으로 쓸 수 있는 리튬으로 추출할 수 있는 건데, 이 점토 리튬까지도 이 나중에 이게 정말 기술력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건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비전통 자원 리튬 직접 추출 DLE라고 하죠. Direct Lithium Extraction. 이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이제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광석 리튬 지금 생산 시작했죠. 지난해 11월 달.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석 리튬보다 뭐가? 염수 리튬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석 리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부터 해갖고 2만 톤 규모로 지금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광석 리튬을 원료로다가 직접 전기차의 2차 전지용 고순도 리튬 뭡니까? 수산화 리튬이죠. 수산화 리튬을 상업 생산한 국내의
첫 사례가 바로 포스코 홀딩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프리미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뭐 호주, 아르헨티나 등등으로 해갖고 리튬 원료들을 좀 생산하기 위한 그런 세팅을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칠레산 리튬까지 해갖고 이 포스코가 투자를 한다. 포스코 홀딩스 칠레 리튬 시장까지도 진출 가속화 전망.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매장량 1위 국가죠. 매장량이 1위 국가고, 그리고 이 생산량은 이제 세계 2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포스코가 투자에 또 속도를 내냐,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와 주면서 향후 이제 FTA 체결 국가인 이제 칠레산 리튬으로 만든 부품이 미국 IRA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낙관을 하는 만큼, 현재 이제 칠레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포스코 홀딩스에게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요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매크로한 상황, 이제 금리 계속 뭐 이제 동결한다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 인상까지 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가운데 요런 이제 매크로한 상황들 때문에 성장주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 개인적인 부분이죠. 지금 철강 업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1분기에도 철강 판매 부진으로 인해 갖고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입니다. 2분기 때부터는 이제 회복세가 나와 줄 것이냐. 자, 영업이익은 아마도 이제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 때부터는 회복세가 나와 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충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1분기가 사실 작년 이제 4분기 때보다는 좀 개선세가 나와주면서 이제 회복세를 조금씩은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좀 실적 회복세가 적극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일정 부분 주가는 4월, 5월 정도는 좀 바닥을 쳐주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나와 있지만 사실 4월 달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부터는 좀 회복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5월은 바닥을 좀 모색을 하면서 반등을 좀 모색을 하는 그런 좀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자, 차트적인 관점, 수급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은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계속 좀 시드머니가 없어서 포스코 홀딩스 살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임팩트 있는 종목, 자,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금량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량이 지금 한때 5,000원짜리가 19만 4천원까지 갔어요. 자,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있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임팩트는 물론 금량과 같은 임팩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요 종목은 꼭 지금 잡으셔야 되고, 참치형 이 가족분들에게만 제가 공유를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꼭 매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고요. 3분 정도 잘 들어주시고, 자, 그 이후에 제가 포스코 홀딩스 끝까지 수급적인 내용 프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집을 해나가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언급 드릴 종목은 진짜 참치형 저 혼자만 진짜 알고 싶은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뭐 구독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오픈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다들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뭐 저 혼자 살고자 지금 유튜브 찍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대응 영상 찍어드리고 뭐 좋은 종목들도 많이 뭐 드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진짜 기회이다 싶어갖고 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뭐 이런 필 에너지라는 이런 종목을 유튜브에서 또 추천드리기도 했고, 앞으로도 필 에너지 정말 크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드릴 종목 역시 필 에너지보다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감히 제2의 금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 많이 오른 금량,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먹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이럴 때 발굴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엄청나게 오랫동안 박스권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역대급 대시세, 여기서 나온 이 매집 물량 보세요. 이 차트 잘 봐놓으세요. 아무튼 이미 시세 나온 종목 말고 우리가 시세 나오기 전에 종목을 보자, 이거라는 거죠. 5천 원짜리 금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량이 13만 원 가 있는데 안 살 거예요? 자, 그런 종목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시가총액이 3천억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미 이 소재 304만 톤 캐파에 대한 증설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GM, 테슬라, 수주, 인박, 그리고 미국 AMPC 직접 채수의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세력 매집이 막바지 구간에 있다. 2025년 예상되는 주가 업사이드 수준이 764%, 27년이 1528%대입니다.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금량 차트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자, 이런 역대급 횡보가 있은 이후에 역대급 대량 매집이 들어왔어요. 지금 딱 똑같아요. 20년 동안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역대급 매집이 들어왔다. 아직 오른 게 없다. 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박스권만 돌파하게 되면 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랜 박스권 행보가 있은 이후에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그 임팩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다. 자, 역대급 매집이 또 들어왔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참치형의 찐팬들은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제가 여기서도 뭐 다 공개하고 싶지만 저는 이제 진짜 참치형을 좋아하고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는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드리고자 합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받는 방법, 신청 방법은 자, 여기 상단 전화번호 010-6894-0046으로요. 자, 참치형 구독자만 매집합시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주시면, 자, 우리가 정말 이 역대급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는 시세 초입 구간의 제2의 금량, 이 종목을 같이 매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참치형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흐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실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21선 월봉상으로 21선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정 부분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요. 우리가 사실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이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좀 삼각수렴 형태의 주가 흐름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삼각수렴에도 우리가 종류가 있거든요. 요런 좀 어센딩, 상승형 삼각수렴, 중립형 삼각수렴, 요런 형태, 그리고 이 디센딩 삼각수렴, 요거는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만한 확률이 거의 7대3 정도 됩니다. 낮게 봤을 때 6대4 정도. 요거 같은 경우는 5대5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된다? 3대7 정도 돼요. 3대7에서 4대6 정도. 그러니까 요거 같은 이런 디센딩 형태의 삼각수렴은 오히려 하방으로 갈 확률이 일단은 더 높아요. 사실적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하방을 잡고 나서 다시 반등을 그려주는 이런 형태의 패턴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사실 뭐 과거의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 안에서도 뭐 이런 이제 어센딩 형태의 트라이앵글은 많이 포착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요런 이제 그러니까 고점 돌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이 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이제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삼각 수렴이 나오는 가운데 이 하방에 대한 이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맥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쓰리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는 조금 밑으로 좀 열려 있긴 합니다. 밑으로 좀 열려 있긴 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디까지? 자,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자, 요 저점, 요 고점이랑 이 저점이랑 이렇게 한번 추세를 그어 볼게요. 요 정도. 뭐 이 정도로 봤을 때는 가장 좀 매물대를 좀 크게 형성을 해주고 있는, 자, 요 가격이 어디냐면 한 37만 원대, 37만 원대. 여기서는 저는 충분히 지지가 나와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는 40만 원 밑은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회가 아닌가. 이 타점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뭐 비중을 막 계속적으로 빵빵하게 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땀 한 땀 몇 프로 빠질 때마다 한 주씩 매매를 하시라고요. 한 주씩. 돈 많으신 분들은 뭐 12주씩 사도 되지만 한 주씩, 우리 같이 그냥 월급쟁이들은 한 주씩만 여러분들이 잘 매집을 하셔도 나중에 큰 성과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적립해서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차피 뭐 포스코 홀딩스 주주 환원 강하게 막 주주 환원을 뭐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기 배당이 나오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락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갖다가 힘들어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목 때문에 너무 힘들죠. 당연히 힘든 건 알겠는데,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주라도 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좀 업황이 다시 좋아졌을 때 이제 또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연기금의 수급만으로 봤을 때도 요놈들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치고 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매집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개인들의 평균 단가 그리고 연기금의 평균 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 한 7월부터 수급이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요 기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고 개인들의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 그게 한 약 한 7월 21일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변동성이 있었을 그 당시에 가격들을 좀 종합을 좀 해봤을 때 개인들의 평균 단가는 53만 9천 원 정도 되네요. 53만 9천 원. 그리고 외국인들의 평단가는 51만 1천 원 정도. 그리고 기관들의 평단가는 51만 8천 원 정도 되고 연기금의 평단가는 51만 8천 원 정도. 다들 하나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50만 원 부근. 이 부근이죠.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은 정말 저는 박앤세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앤세일. 지금 심지어 이제 5% 정도 가지고 있는 블랙록조차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를 거의 쥐락펴락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블랙록이잖아요. 이 블랙록이 포스코 홀딩스 지분을 5% 정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네이버, 뭐 현대차, 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뭐 가지고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 지분도 5%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도 물려 있어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물론 뭐 이거 지분 뭐 가지고 있는 거 해봐야 뭐 블랙록에 있어서는 뭐 먼지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 총 자산 규모만 일경이 되는 회사가 블랙록이거든요. 아무튼간에 그래도 뭐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막 유튜버들 막 지금 배당 뭐 특별 배당 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사실 포스코는 배당보다도 자사주 소각
받기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고 현실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6% 정도는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거든요. 과연 이거를 좀 해줄까? 주주환원에서는 지금 아직 배당은 아닙니다. 지금 포스코 지금 잉여 현금 흐름 FCF가 지금 바닥이에요. 사실 그렇게 잉여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잉여 발음이 안 들어? 잉여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배당금 이제 지급할 때 연결 기준 순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잉여 현금 흐름으로 배당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 60% 정도를 주주를 환원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배당 정책을 좀 강화해 준다라고 하면 그건 뭐 나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요번 달에 좀 추가적인 좀 하락이 좀 나온 이후에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는 흐름이 충분히 뭐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21선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은 이후에 낙폭을 좀 줄여주는 이 매수세가 붙어주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이런 흐름 이후에 좀 양봉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뭐 근거가 좀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건 뭐 어떤 형태로건 아래 꼬리를 달아주건 그냥 이제 양봉으로 채워주건 그런 지금 형태의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이런 식으로 뭐 아래 꼬리 정도는 좀 달아주는 형태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61선을 강력하게 이탈하고 아래 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여기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좀 양봉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저가를 좀 다지는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천천히 좀 매집을 하시길 바라겠고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지루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참치형의 매집주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은요. 당분간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생성형 AI 확산의 수혜에 따른 유리 기판 관련주. 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한 종목을 또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랑 좀 이슈가 있는 계약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금 한 종목을 제가 좀 찾았거든요. 좀 제가 조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 한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릴 테니까 자, 위에 전화번호로 유리라고 좀 신청을 해 주시고 유리기판 관련주 한 종목도 같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